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사립 유치원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를 했죠.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를 해서 이 사립 유치원 비리 혐의를 2013년부터 18년 사이에 5,951건을 적발했다 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 언론들도 그렇고 해법은 국공립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저희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개수는 한 53% 정도, 그 사립은 46%인데 숫자는 국공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이라 함은 보통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한두 반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원생은 25.5%,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 지금 74.5%, 거의 75%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10월 25일인데 정부가 발표를 했죠. 교육부에서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늘리겠다.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의 이 공약이 40%까지 늘리는 거였는데 내년까지 원래 5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는데 2019년까지 1000개 학급,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2배 지금 늘려서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에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무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교수님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예, 그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걸 그냥 그 감사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도 동의 안 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가 들어오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거의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서류 내야 되느라고. 예,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 건수를 많이 잡아내는 게 자기네 실적이라고 그러고 검사 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그 감옥 가는 일 아니고 돈 내는 일 아니면 그냥 얼른 사인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되는 게 다 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리 유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터무니없다. 단순한 행정 착오일 수도 있는 거. 행정 착오도 있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경영대에서 카이스트 경영대에서 보직을 했다는 이유로 저희 카이스트는 늘 그 과기부 소속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교과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한 통속이 됐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감사실에서 처음으로 카이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카이스트를 감사를 나온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 규정에도 없는데 서울대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는 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감사에 적발이 됐겠죠. 적발이 된 거예요. 저희는 그때 경영대 학장님이, 제 선임 학장님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그 교수의 임용이나 승진을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회의 보고서에서 누가 어떻게 투표했다, 무슨 말 했다는 게 알려지고 나면 그런 게 알려지고 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냐. 그걸 알게 되면 피심사 대상자가 하게 되면 과 분위기도 나빠지고 또 공정한 얘기 발언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 미국 같으면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결론만을 이제 위원장이 요약을 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오시더니 그 회의록이, 사실 회의록이 회의에서 발언된 록을 적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회의록만 있는 건데. 정말 형식적인 록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카이스트가 그러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그 보직자들이 다
공개된 임용을 하는데 회의록도 없이 임용을 했다. 그래서 전원 경고 처분을 받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뭐 제가 비리를 했다고 비리를 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모든 비리 유치원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5천 몇백 개라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정부의 보조금을 유용한 게 몇 개냐라고 얘기 안 하고 다 비리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네이밍부터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잘못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게 비리냐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보조금을 받는 산업은 수없이 많아요. 네. 농사 같은데 농민들은 어마어마한 네.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나요? 쌀 농사에다 보조금을 준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네. 그 보조금을 줄 때 어느 용도로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도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다 그 돈을 합쳐서 쌀 농사를 짓고 제품을 생산하면 되는 거지. 네. 그 돈이 요 돈은 반드시 부품 사는 데만 써라. 요 돈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돈이라는 게 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보조금을 우리 쌀 농사 짓는 보조금 주죠. 근데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다. 그런 경우 많겠죠. 그렇죠. 네. 손자 용돈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리 농민이냐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농약 사는데 안 쓰고 술을 먹거나 손자 용돈을 주거나 아니죠. 네. 용도냐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사립 유치원으로서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했냐만 따져야지 그 원가가 어떻게 됐냐는 걸 따질 그렇죠. 이유가 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돈을 가지고 원래 원생들의 그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쓰기로 했다. 그 돈을 이쪽에다 쓰고 딴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달에는 자기가 정부 보조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죠. 네, 정부의 지원금. 네. 그 말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보조금하고 네, 그렇죠. 지원금하고 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와요. 네. 근데 다음 달에는 원아들의 10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다음 달에는 500만 원이 돈 들어올 게 있다. 근데 자기가 월급을 받을 때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딴 데다 쓸 수 있고 그런 게 되면 작은 계획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하고 저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지원금을 줬으면 그 지원금에 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만 돈을 준다. 그렇다면 회계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이제 의료보험비 같은 거죠. 네.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원가 항목을 제출하면 돈을 줬으면 되는데 그냥 돈을 줘버린 거잖아요. 네. 줘버린 거니까 우리 농민의 보조금 준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리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분명치 않아요. 근데 무조건 비리로 몰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원아 한 명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원래 비용이 드는데 학부모는 30을 내고 정부가 이 지원금을 70을 주는 건 솔직히 소비자가 낼 거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죠. 대신 내는 거죠. 근데 유치원 입장에서는 100만 원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70을 받던 소비자한테서 70을 받던 그 돈은 사실 어떻게 써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원가를 우리가 따지냐 이거죠. 그렇죠. 제조회사가 수많은 제조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 친환경이니 중소기업이니 해가지고 하다못해 요새 자영업자들이 고용안정기금으로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금이 월급만 제대로 줬으면 되는 거죠. 그 돈 우리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데서 매출액에서 100이 들어오고 정부 돈이 30이 들어왔으면
30이라는 걸 꼬리표 붙여서 월급 먼저 주고 나머지 70을 주는 게 아니라 130 중에서 어느 돈으로 월급을 줬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온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풀로 놓고 교육을 서비스를 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원가별로 따로 돈을 써야 된다. 이 논리도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아주 특정 목적으로 그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급식을 써야 되는. 네. 급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급식비를 원인하당 1,000원이면 1,000원 곱하기 원화수만큼을 한 자기의 돈을 쓰게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줬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돈을 그냥 뭉뚱그로 들어가게 해놓고 임의로 썼다고 해서 비리라고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 근데 이걸 거의 뭐 비리라고 지금 온 국민이 또 이제 그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감성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명품백 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명품백.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해도 몇 명 원장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을 전체를 긁고 몰고 그렇죠. 가는 비리로. 거죠. 그래서 후진국이 뭐냐 하면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자, 명품백을 사느라고 그 유치원 학생들한테 쓸 급식비를 줄였냐 이 문제가 그렇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 이제 분노를 문제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잘못 설계해놓고 이제 소수가 악용한다고 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규제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 거기에 허비하게 되죠. 제가 요새 정말 그 분노하고 기분 나빠한 게 제가 뭐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성범죄 경력조에서의 동의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올해부터 그걸 의무화했다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사람은 무조건 성범죄 경력 의뢰 경력조회 성범죄 관련된 경력 의뢰 조회를 해서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안 하면 강의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 국가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자유주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소수가 악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가 지금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규제 비용이 이 규제를 막는 비용보다 훨씬 커져요.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뭐 회계 시스템을 동원한다 그러면 회계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는 좋을 거야. 아마 이게 또 신났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거기에다가 자료를 쳐넣어야 되니까 이게 자영업자 비슷한 건데 또 무슨 추가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그 불쌍한 선생님들이 애들 봐야 될 시간에 서류 정리하고 회계 시스템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나라의 규제 심리가 아주 만발해 있는데 이 사례도 아주 똑같은 사례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저는 애초부터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대개는 야당이 비리를 터뜨리면 여당은 막 덮으려고 하는 건데 이 의도적으로 이 소위 이제 그 전면적 복지, 무차별 복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국영화를 많이 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저거가 아닌가 이런 저도 생각을 그런 생각 이게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이 악폐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그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법안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이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가 원장을 못하게 하는 법. 이 문제가 요양원에도 똑같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가는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비리가 있다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국립화하고 이런 네, 지금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비리가 있어서 처벌을 받았으면 그 처벌로 끝나야 돼요. 대부분은 그 처벌로 끝나야 되는데 비리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 형사 처벌 받은 사람은 재범을 일으키는 일밖에 남는 일이 없는 거야. 생계가.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추가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중처벌이죠. 헌법을 벗어난 이중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나라가 공무원 숫자가 적은 이유가 교육의 대부분을 투자는 민간이 하게 해놓고 그 실제적으로 내용이나 권한은 정부가 통제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적어요. 다 이게 사립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는 이게 다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사립 유치원이 영세하냐면 공립 유치원들은 지원은 학교에다가 시설을 가지고 하니까 임대료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학생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립 유치원은 임대료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건물 비용만 해도.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의 재산권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법인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 조정이 왜 안 되냐면 학생이 줄어들어가지고 빈 대학이 돼도 폐교를 못 해요. 아,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폐교를 하면 그 재산이 다 국고로 귀속이 돼요. 학교 법원은 일반 비영리 법인이기 재산으로 때문에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그런데 학교 법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마치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투자한 건데 문제가 있으면 학교 법인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원장하고 거기서 그 사업을 하다가 뭐 여차해서 그만두겠다 그러면 국고에다가 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업을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것들을 다 대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돈도 빼오르고 사학비리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거기서 이사장 하면서 교수하고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점점 막히고 나면 교육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남아도는 대학들이 왜 정리를 안 할까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네요. 지금 그 대학 구조조정 법안이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해서 자기 재산을 일부 회수해 갈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주자 하고 하는 게 국회에 계류된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아무도 그런 저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립 유치원 이 비리 문제 논란에 해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모든 그 국민들도 사립 유치원 못 믿겠으니까 국공립하자. 다 국립이 되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타가소? 타가소. 이게 타가소 되는 거예요. 타가소. 걱정입니다. 그 지금 그 뭐 국정교과서 뭐 이런 거도 있지만 그 어릴 때 그 아주 사실은 교육의 중요성은 어릴수록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이 결정이 되고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국공립돼서 그냥 월급쟁이가 되면 이노베이션 경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생 모집을 노력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보면요. 그 핀란드 같은 데가 애들 많이 놀려주면서도 학력 성적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몬테소리 그 유아교육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철학이 전혀 다른 교육 방법이긴데, 근데 그런 교육 방법이 개성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앵그리버드를 만든 그 창업자 중에 하나, 코 창업자 하나가 피터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핀란드의 그 유치원 이하의 영아 교육 그 학교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도
그런 교육 제도를 지금 예, 그 퍼프로핏 그러니까 이익을 하는 법인으로 기업체로 그렇죠. 이걸 대학교도 상해에 가면 그 CB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이나 유로피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CBS라고 네. 하는 학교가 이게 그 EU에 있는 사람하고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입니다. 법인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중국의 최초로 그 인터내셔널 영어로 하는 그 비즈니스 스쿨 그 세계적으로 인정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다양한 교육 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획일화해서 국영화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돈을 직접 주지 말고 그쵸. 만약에 돈을 줘야 된다면 저는 돈을 왜 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굳이 줘야 된다면 네. 가난해가지고 정말 여기서부터 그 영아 교육서부터 큰 차이가 나서 그러고 가난한데 애 맡길 데가 없는데 뭐 생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복지.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 학부모한테 돈을 줘가지고 당신이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게 해야 그렇죠. 그래야 다양한 교육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타가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큰 일인 것 같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 사례도 얘기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비즈니스다. 산업이다. 이걸 인정을 거의 교육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많이들 오해들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중국, 유럽에도 다 미국에도 영리법인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한때는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라고 온라인 주로 교육하는 대학이네요. 그게 학생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민간 기업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일본만 가도 글로비스라고 해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콘텐츠를 갖다가 이 영리법인화 해가지고 우수한 경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획일적인 저게 돼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 뭐 이게 공공 부분이어야 되냐 민간 부분이어야 되는 건 둘째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기술 변화가 빠를 때 다양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이야말로 혁신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원칙이 기본인데.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윤리를 들여대 가지고 돈을 어디 썼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분말이 정도된 지금 위험한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국공립화로 지금 결론을 내고 있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도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